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오준환입니다.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금 저 위에 한국고등교육재단 그리고 최종현 학술원과 같이 SK그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여러 가지 인재 개발을 위해서 만든 재단 중에 이제 하나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도 여기 써 있듯이 EPC라는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이라는 제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저희가 좀 발표를 드리면서 산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EPC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비전문적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산림, 니은자로 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미음으로 삼림으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산림은 산에 있는 숲이고요. 마운틴 포레스트. 그다음에 삼림은 빽빽한 숲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꼭 나무에 산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들이 좀 빽빽하게 지구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무들이 많은 자원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혼용하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사실 환경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주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좀 전에 이제 김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환경이라고 하면 기업의 외부 효과,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실패 요인으로 이해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세계 각국의 시장 시스템에서 이 환경 성과를 시장에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탄소 국경 조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발적 탄소 시장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은 좀 어둡습니다. 현재 기후금융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기후금융은 1.3조 달러 정도가 지금 기후금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글로벌 랜드스케이프 오브 이제 클라이밋 파이낸스라는 CPI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은 2030년에는 9조 달러가 돼야 2050년에 넷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의 캐즘처럼 절벽이 보이죠. 2022년에 1.3조인데 2030년에 어떻게 9조 달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모자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금융시장에 있는 자본들이 이 기후 변화를 위해서 몰려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단기적으로도 어둡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올해도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테크,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에 필요한 R&D에 몰리는 자금이 작년에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아직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감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현실은 기후 변화를 앞두고 매우 냉혹하고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배출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기후테크 투자하는 부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 분야에서 34%의 배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출을 줄이려는 기술에는 전체 투자에서 14%밖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되는 부분은 사실 모빌리티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핫한 이슈였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시장은 기후 변화를 위해서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핫 이슈에 따라서 특히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만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탄소를 없애는 기후 기술에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라는 데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세로축을 보시면은 기호기술 벤처 투자 점유율이고 가로축은 이제 탄소 감축 잠재량입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 잠재량이 클수록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기후 변화 대응에 좀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만 이렇게 한번 쭉 비교를 드렸습니다. 그 뭐 전체 글로벌 투자 시장 한 12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속 가능 금융 자산, 그러니까 서스테너블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3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지속 가능 자산이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속 가능 투자를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기후 변화 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3조로 확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기후 테크, R&D로 보면은 더욱 암담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동안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이제 산림자원도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크레딧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 20억 달러밖에 안 되고 있고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맥켄지 리포트 말씀하시면서 곧 500억 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게 2021년인데 21년, 22년까지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근데 2023년 이후부터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산림과 관련된 크레딧이 지금 현재 자발탄소 시장의 대부분인데 거기서의 그린워싱 이슈가 이제 크게 불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달이라고 치면 지금 기후테크 시장은 지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속 가능 금융 자산 규모라고 돼 있는 거는 토성의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괜히 한번 제가 따져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은 미래에 굉장히 잠재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러한 시장이라서 이미 참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참여자들이 현재로는 큰 돈은 못 벌고 있겠죠. 예. 근데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이 시장이 별로 그렇게 오거나이즈 잘 돼 있지도 않고 상호 연계성도 없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 발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 때문에 좀 더 오거나이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과 기반 비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는 EPC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1번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크레딧이라는 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감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탄소 자체가 눈에도 안 보일 뿐더러 이 프로젝트에서 나타낸 성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누군가 어떻게 보상해 준다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크레딧인데요. 그 크레딧의 진정한 가치, 사실 크레딧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시장 내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 솔루션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감축을 하는 프로젝트나 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자동차에서 경량화라는 그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차량 경량화는 연비에 영향을 줘서 연비가 감축되고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 경량화 장치가 얼마나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크레딧화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보증해주는 기구가 이제 이니셔티브고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오너입니다. 거기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로 EPC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걸 탄소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그 매저 방법론을 스탠다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평가하는 기관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번에 있는 시장 내 펑셔널 메커니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은 이니셔티브가 확실히 권위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누가 개발하고 누가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크레딧을 궁극적으로는 누가 쓸 것이냐 그리고 누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성 높은 탄소 성과 관련된 종합 정보 메커니즘, 저 3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시장들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VCM이라고 하는 베라, GS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선투자 형식의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뭐 디지털 형태의 이미 블록체인 계약, 프로젝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투자해서 그 채권을 보유한 그 투자자한테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탄소 성과가 더 발생하게 되면은 그 탄소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형태의 크레딧을 발행해서 채권자한테도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기존의 금리 플러스 탄소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기존의 참여자들과 시장의 정보들이 혼합돼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탄소 성과를 잘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미래의 탄소 감축 성과를 미리 감축량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요거 갖고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래 탄소 감축량을 측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크레딧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를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성장기금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엔트로피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트로피사라는 CCS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의 알버타 주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미리 앞으로 이제 이 탄소 포집을 위해서는 큰 설비가 들어가고 큰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을 캐나다 성장기금으로부터 미래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담보로 해서 미리 투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저희가 얘기하는 EPC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민간 사례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제 사우스폴이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쓰비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먼저 SI처럼 이 프로젝트를 이니시에이션해서 FI 즉 인베스터들을 모집해서 이 1.5라는 여기도 이제 탄소 직접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큰 팬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비어 있는 석유 광고, 가스 광고에다가 탄소만 집어넣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리 이제 하는 계약인데요. 요거는 이제 민간 계약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보증하는 보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등을 통해서 예약 구매를 한 어레인지를 했고요. 그 예약 구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은 이제 비딩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Puro.Earth라는 탄소 크레딧에 대한 어떤 플랫폼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베라라든지 골드 스탠다드처럼 VCM의 디지털 온라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바이오차라든지 지금 이것도 이제 NBS 기반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특징적인 거는 베라에 없는 사전 배출권 크레딧이라는 걸 여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성립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소 1톤에 대해서 크레딧을 발행하고 있지만 요거를 몇 년 전에 3년 전에 살 수 있다는 프리콜이라는 크레딧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VCM에서는 이미 자연 기반 프로젝트들이 산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전체 크레딧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으로 보면은 이미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자연 기반 솔루션에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그린워싱 이슈가 제기가 돼서 90% 이상의 크레딧이 다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M의 발전도 이 산림 크레딧의 발전과 지금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VCM도 개선을 해야 되고 산림 크레딧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4가지 정도 제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레딧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크레딧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과 크레딧 발행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 프로블럼처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그 탄소 성과가 어떻게 계측되고 있느냐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시장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서 검증 이슈가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우리 이수경 이사님 등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연결돼 가지고 그 테크놀로지가 정보를 캡처하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그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IT 베이스의 어떤 그 산림 크레딧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EPC 사례인 것처럼 기존의 금융 시장과 연계돼서 이 크레딧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VCM 시장은 매우 협소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자산 형태 그리고 또 채권형 상품과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그린워싱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거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측정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적인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이 탄소 관련된 산림의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탄소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